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 팀장입니다. 오늘 장전 주요 이슈는 추격 매수를 지향 시점이라고 제목을 뽑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1.2배로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시청 가능하실 겁니다. 우선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빅테크 종목이 하락하고 기타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변동성을 비하면서 0.29% 하락하였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변동성을 보였지만 1.56% 하락하였습니다. 주로 빅테크 종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인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과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WTI는 이 지표에서는 110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로는 어제 조금 더 상승하였고 오늘 새벽 2% 하락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금도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소폭 상승해서 마감하였습니다. 우선 이렇게 상승한 것들 중에서 주로 눈여겨볼 것이 바로 식품 섹터입니다. 크로거 등의 그리고 코스트코, 월마트 등의 식품 리테일 종목들이 상승하였고요. 특히 크로거는 11% 상승하면서 워렌 버핏의 배를 불러주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심리는 공포에 머물러 있고요. 미국의 소맥, 즉 밀 선물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7% 이상 상승하여서 계속적인 누적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선물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수출 생산이 제한된다는 소식 때문에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플로우를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3월 0.25% 금리 인상을 지지하며 연준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상원 연설에서 발언하였습니다. 클리번드 여는 총재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해진다고 밝혔고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꿈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중립국주의 목적을 꼭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 방어 전략을 새 국면이 들었으며 대화는 계속한다 라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2차 회담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인도주의 통로를 개선하면서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전생이 지속되고 연준의 근축 의지에 소폭 하락하였고요. WTI는 이란 합의 기대감에 2% 하락하였고요. 빌 그로스라는 최고의 채권 운용사 중에 한 명인 빌 그로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가 부도 사태와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쿼드 동맹국이 인도, 러시아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고 있으나 오늘 온라인 정상회의로서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의 휴대전화, 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러시아 수출 통제에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고요.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를 양산하기로 결정하였고 인텔은 내주에 독일의 첨단 파운드리 투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로 차량용이나 파운드리 건설용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주요 이슈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외교적 회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쿼드 화상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확인하였지만 인도는 루피 직접 거래로 현재 러시아산 원유와 밀을 스위프트 제재를 우회해서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2차 회담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해서 민간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의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사람, 자국 내 국민 중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야 이제 안전성을 이제 국민들에게 지지율을 높일 수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이 군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는 총력전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어제 무책임한 발언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연준 탓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런 발언이 낯간지러웠는지 어제 상원 연설에서 인플레에 대해서 오판했다고 발언하였고요. 연준이 더 빨리 움직였었다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인플레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러가지 변수로 3월에는 여전히 0.25% 인상한다는 것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외교적 이슈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면서 3대 증시 모두 소폭 하락하였는데 주로 식품 유통, 리테일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밀과 기리 등의 식품과 구리 등의 원자재 섹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원유는 이란이 72시간 내에 미국과 핵 합의를 통해서 원유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2% 정도 하락하였는데요. 현재 원유 가격 상승은 배럴당 150불까지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유럽의 단결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내로 한정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아직 뚜렷한 결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푸틴이 좀 더 미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 부도로 갈 경우 금융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의 불확실성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함되어 있지만 얕게 처리되어 있고요. 나머지 대만 위기, 유럽 천연가스 유가상승, 식료품 원자재 상승 등의 이런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여전히 되어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셔야 되고요.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요.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단기 반등의 한계점인 920선까지 반등한 만큼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전히 하방은 제한적이니 지금 자리에서는 겁먹지 마시고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장전 주요 이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